그 갈비찜입니다. 갈비찜, 매운 갈비찜. 당면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빼주고 여기 보이는 그 지방들을 제거해 줍니다. 부담스러운 지방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한 맛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양이 딱 봐도 많아 보이는데 대짜인가요? 네네. 이 대짜는 지금 갈비 양만 2kg에 오징어 2마리, 꽃게가 2마리, 4쪽 들어가고 새우도 4마리. 가리비에 뭐 코끼리 조개까지. 조개도 많이 들어가요. 4명이서 와서 소주 한 병씩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각 1병. 얼마예요? 이거 73,000원. 소갈비가 2kg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소갈비 2kg. 진짜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사장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호박 식혜인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 손으로 다 일일이 해서 만드는 겁니다. 시원하게 드시라고 슬러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다 식사 마치고 나면 마무리로. 이렇게 해서 하나 드시면 엄청 맛있습니다. 이건 갈비입니다. 갈비. 한 박스에 몇 킬로 정도 돼요? 이게 한 30kg 정도 됩니다. 30kg. 이 상태에서 좀 좋다 안 좋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름이 많은 고기들이 좀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기름이 많으면 제거를 그만큼 또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애로점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좋은 편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경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덜한 거죠. 이런 거보다 이렇게
사장님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장사한 지는 30년 정도 됐습니다. 피가 빠지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피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잡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피들은 최대한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게 피가 다 빠진 건가요? 네, 빠진 거. 이렇게 갈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갈비살이에요. 갈비.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두껍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얇고 여긴 두꺼운데, 요거는 이제 등뼈. 가운데 등뼈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등뼈를 약간 머금고 있는 갈비와 등뼈에 합쳐지는 부분. 요걸 마구리라고 하죠. 마구리. 이거를 잘라버리고 요걸 쓰면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 드시려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되죠. 양도 적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어쨌든 살이 붙어 있는 건데 왜 이걸 잘라내면 돈이 더 들어요? 지금 요 부분이 잘라내게 되면 이만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것만 쓴다고 생각하면 이 반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원물에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다 쓰게 되면 양은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요 합쳐진 부분이 좀 질길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굉장히 질기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월계 수입이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넣습니다. 사장님 몇 분 정도 삶는 거예요? 요거는 팔팔 끓은 다음에 15분 정도 삶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가 나오잖아요. 이 뼈 속에 있는 피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 피가 그 잡냄새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삶아가지고 여기를 막아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순물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이거 거의 매일 합니다, 매일. 이게 갈비 장사가 보기보다 힘들더라고요. 무게도 나가고, 이게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꽤 고된 작업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뼈에 핏물이 나오다가 응고된 게 보이시잖아요. 여기 이제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데 보면 그 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닦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나요? 지방이나 갈비에 있는 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껌처럼 씹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비를 먹을 때 꼭 제거를 해줘야지 이물감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막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잡고 있잖아요, 고기를. 그래서 이건 안 빠지는데 이거는 삶아놓고 나면 쏙 빠져서 뼈와 살이 이제 분리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마구리살을 놓고 그 위에다가 건갈비 놓고 있습니다. 밑에가 소스가 들어가고 여기까지 여기서 소스가 약간 솟구치고 그러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구리살에는 좀 질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다 넣어가지고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4천 정도 나옵니다. 제일 잘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한 1억 넘게도 나왔었고요. 이제는 뭐 하세요? 지금 이제 탕을 만들 겁니다. 갈비탕 이렇게 들어가고요. 월계집 몇 장씩 들어갑니다. 딱 3가지만 들어가나요? 네, 요거는
좀 인위적인 맛이 나면 안 돼가지고 고기 육향 좀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좀 되도록이면 좀 배불리 드시라고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해물은 왜 따로 빼세요? 따로 빼서 맨 위에다 세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팅 하나 하는데 손이 은근히 많이 가네요. 그렇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예쁘게 해드려야지. 야, 고기가 엄청 많네요. 물을 가득 채워줘요. 그럼 기름을 위로 뜨기 때문에 뜨게 한 다음에 던져주는 거예요. 수랑 안 엉키게. 탕이 좀 손이 많이 가요. 찜보다도. 찜보다.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모아주는 건가요, 숟가락으로? 네네.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모른 다음에 기름이 뜨니까 이렇게. 뽀해졌네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먹으면 네네. 사골 국물 맛이 나가지고 가리탕 맛이 안 나요. 이렇게 먹으면. 왜 체인 한 번 더 여기 걸러요? 코스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망에 한번 걸러줍니다. 그래야지 국물 맛이 좀 더 깔끔하게 그렇게 날 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네. 사골 같아가지고 네네. 뼈를 오리물이라 아무래도 좀 텁텁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아,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섞어줍니다. 물은 50대 50 정도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꽃소금입니다. 꽃소금. 꽃소금. 네. 꽃소금. 네, 국간장을 넣습니다. 마늘을 넣어도 되겠지만 좀 네. 텁텁하지 않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마늘향을 입혀줍니다. 여기다. 마늘향을 입혀요? 네네, 입혀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네. 마늘이랑 후추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흘려줍니다. 왜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이걸 넣으면 네. 그 식감에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고 좀 텁텁한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불을 센 불로 불을 켜줍니다. 한 2시간 정도 팔팔 끓여주면 육수가 완성됩니다. 확실히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면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성이 들어가면 훨씬 낫죠. 하기 싫어서 하는 음식이 맛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족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장사 안 하면 돼요. 보세요.
이야, 완전 가득 찼네. 예, 손님한테 보답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파는 게 아니고 서비스인 거예요? 서비스예요. 차돌박이 작업을 할 거고요. 툭불 9이죠. 가장 제일 좋은 등급이에요. 저 원재료에 목숨 거셨네. 정말 그러니까 좋은 재료 써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쁘죠? 차돌박이. 드셔보세요. 먹어도 되는 예, 거예요? 먹어도 돼요. 그럼 그 경력진 분이 와가지고 고기 작업하시다가 냉동실에서 몰래 하나씩 먹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너무 이상한 질문을 했나요? 아니요. 장사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찹쌀떡 이제 시장에서 떼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길거리에서 찹쌀떡 예.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이제 50 되기 전에 오토 매장 불려가지고 노후를 좀 즐기는 게 제 목표예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에서 이제 콤비 식당 운영하고 있는 오선영이라고 합니다. 가게가 엄청 넓은데 몇 평이에요? 주차장 시설이랑 뒤에 창고 공간까지 하면 약 한 300평 정도 돼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1억 2천 정도 수준 나와요. 직원분들은 몇 예. 명이나 쓰세요? 9명 정도 이제 인원이 있어요. 사장님 오시자마자 신발부터 갈아 신으시네요. 예. 어제 이제 장사했던 이제 불판들 닦는 작업할 거예요. 이 불판이 약 한 100장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다 직접 다 닦아요. 사실 월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시면 이런 굳은 일 같은 거 직원 써서 해도 될 건데 사장님이 직접 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뭐 매출이 잘 나오든 어떤 걸 떠나서 제가 다 해야 돼요.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직원분들 해가지고 일을 알려준들 해야 되지. 내가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런 굳은 일들 내가 피해버리고 직원들한테 시킨다 했을 때는 나중에는 직원분들이 내 옆에 있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오너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게를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년 조금 넘었어요.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불판을 닦으셨던 거예요? 예. 어차피 뭐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판만 전문으로 닦아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장당 한 500원, 많게는 한 1000원 정도 할 거예요. 뭐 500원만 잡아도 100장이면은 5만 원이잖아요. 닦는데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1시간 만에 저는 5만 원을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급 5만 원짜리 알바네요. 네, 맞아요. 불판 닦다 마시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저 거의 다 닦아가지고 아. 세척기 돌려야 되니까 세척기 킨 거예요. 이제 불판 닦는 작업은 이제 끝났고요. 이렇게 불판 많이 닦아 놓으시면 무슨 기분이 좀 드세요? 이제 오늘도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이구나. 돈이에요, 불판이. 불판에 양이 많을수록 행복하시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매일 하신 게 티가 나는 게 이렇게 고된 일을 하시는데 얼굴에 변함이 하나도 없으세요? 주방 가가지고 이제 좀 랍스타 이제 준비해야 돼가지고. 랍스타를 준비해요. 고깃집인데 이제 랍스타를 또 손님한테 또 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이렇게 매번 손질하시는 거예요, 직접? 네, 아침에 이제 손질 미리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야, 완전 가득 찼네. 예, 꽉 찼죠. 어디 거예요? 예, 이제 캐나다산이에요. 캐나다산. 예. 캐나다산이 랍스터가 좋은 편인가요? 예, 알이 거의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산란기 때 그때 이제 암놈들만 거의 물건을 받고 있어요. 고기 추가에 대한 이제 보답, 손님한테 보답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파는 게 아니고 서비스인 거예요? 서비스예요. 저도 이제 많은 식당을 다녔지만은 남자 둘이 갔을 때 2인분만 먹지 않잖아요. 고기를 추가했을 때 그냥 고기만 그러니까 딸랑 주잖아요. 제가 선택한 거는 딴 데랑 이제 차별화. 그래서 저희는 랍스타도 주고 뭐 피자도 주고 그래요. 피자도 주세요? 예, 저희는 이제 갈비집이니까 어린 분들이 많이 와요. 물론 갈비도 먹지만은 피자까지 또 주면은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피자도 주고 그래요. 아무리 서비스라고 해도 예. 막 그냥 주실 순 없잖아요. 예. 피자나 이런 것들도 예. 뭘 해야지 뭐 서비스로 나가고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즉 4명에서 오시잖아요, 손님이. 네. 고기 4인분을 그러니까 주문할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서 2인분 더 추가했을 때 그러니까 총 6인분을 드셨을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자랑 네. 이제 두 번째 추가 이제 랍스타 이것까지 다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4명이서 와서 1인분씩 시키고 예. 1인분만 추가하면 피자 나오고 예. 또 1인분 추가하면 랍스타가 나오고 예, 맞아요. 아니, 남는 게 있어요? 마진 없이 하시는 거네요. 일반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마진 없이 드려요. 그러니까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마진 없이 드리는 거예요. 랍스타 우리가 사이드 메뉴를 팔았을 때 25,000원이에요. 네. 근데 갈비류가 1인분에 막 17,000원, 18,000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 사이드 아니에요? 메뉴 가격보다도 얘를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고기를 인원수대로 주문한 거 거기서만 제가 이제 마진을 이제 챙기고 그 뒤에 이제 고기 추가에 대한 거는 손님한테 보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로. 저 친구랑 오겠습니다. 이쪽 오시면 돼요. 여기는 어떤 장소인가요? 여기 이제 숯 하는 공간인데요. 숯도 이렇게 사장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점심 장사 해가지고 준비를. 오픈 시간은 몇 시인가요? 저희 11시부터 오픈이에요. 숯은 어디 거 쓰세요? 베트남 그러니까 비장탄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숯이에요. 숯이 잘 안 꺼져요. 그러니까 두 번 구운 숯이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단단하죠 숯이. 그만큼 이제 화력이 세기 때문에 이제 고기 맛도 이제 그러니까 좋아지겠죠. 아침 준비 이제 끝났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이제 손님 맞이 해야겠죠. 불판 닦고 랍스터 손질하고 아침부터 그러시면 사실 진이 좀 빠지시지 않으세요? 힘들진 않아요. 항상 해왔던 거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좀 많이 하셨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예, 신문 배달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 시작을 했죠. 장사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찹쌀떡 이제 시장에서 떼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길거리에서 찹쌀떡 예, 옛날에는 찹쌀떡 하면서 이제 막 팔고 했잖아요. 그거 제가 파는 거 방식은 네. 어떻게 팔았냐면은 10개를 떼요. 10개를. 그때 당시에 한 팩에 2,000원이었었거든요 10개를 떼면은 2만 원이잖아요. 사무실 건물 이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층 이제 올라가요. 똑똑똑 하면서 이제 사무실 방문해가지고 찹쌀떡 좀 사주세요 하면은 거의 1시간 만에 그 10개를 다 팔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은 2,000원에 떼가지고 4,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하나당 이제 2,000원 마진이잖아요. 그럼 시급이 얼마예요? 시급이 2만 원이겠죠. 그때 당시에 막 롯데리아 이런 아르바이트 시급 1,400원, 1,500원 했을 때였거든요. 1시간에. 저는 1시간에 그러니까 2만 원 이상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던 게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꼬맹이고 찹쌀떡을 파는 모습에가
안타까웠는지 4,000원에 판매가였지만은 5,000원 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심지어 10,000원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막 예. 찹쌀떡 팔고 있으니까. 또 신문 했다 했잖아요. 제 구역 다 돌린 다음에 신문이 좀 남잖아요. 그거를 또 어디로 갔냐, 이제 역으로 가요. 역 광장으로 가가지고 사람들 이제 퇴근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신문 이제 사달라고 하면 또 신문을 사줘요. 그때 당시 신문 한 부가 100원이었었거든요. 그때 그거를 팔았을 때도 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1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500원도 주고 또 1,000원짜리도 주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런 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집은 혹시 자가 아니에요. 제 집 아니에요. 동산 경기나 이런 거 하시구나. 전략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제 옷을 이제 환복하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욕실로. 씻고 오실 거예요? 예. 네. 씻고 오세요. 혹시 같이 들어가도 돼요? 다녀오세요. 예. 오, 엄청 말끔해지신데요? 이렇게 매번 거의 정장 차림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웬만하면은 매장에서 이제 손님 맞이하는 거는 좀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이제 외식업이잖아요. 외식업이기 때문에 손님에 대한 이제 예의고. 따님분 사진인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제 딸내미. 가족분들 이제 사모님이랑 따님분 한 분 이렇게 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안 계시네요 오늘? 예, 오늘 이제 딸내미 어디 나들이 간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또 일터로 일하러 가야죠. 구두까지 신으시는 거예요? 예, 구두 신고 가야죠. 그러면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좀 그러셨어요?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었어요. 6살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식구가 다섯 식구예요. 단칸방 지하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 지하 방이 잠긴 거예요. 한순간에 이제 또 집을 잃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막 초등학교 그냥 막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었고 하여튼 집안이 많이 부유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이 보졸 출신으로 대기업을 그때 취직이 돼가지고 7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뛰어든 게 이제 자영업.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돈 버시고 힘드신 경험이 있는데도 대기업까지 취직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그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을 그만두시고 장사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페이는 받죠. 그 이상의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영업으로 뛰어든 것 같고 첫 장사 거제도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거기서 한 4년 정도 장사를 했어요. 거제도라는 지역 특성상 조선업이 좀 이제 불황을 이제 겪으면서 바로 이제 타격이 있는 게 저희 쪽 이제 자영업 폐업을 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또 외식업 그리고 이제 남양주 이제 콤비식당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맨 처음에는 한 숙소생활 한 3년 했어요. 바로 뒤에 그냥 숙소니까. 숙소가 바로 가게 뒤에 예, 가게랑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분들도 거의 같이 지내신 거예요? 아니죠. 거기 숙소에서는 저 혼자 지내고. 가족분들과 같이 지내게 되신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약 한 2년 됐어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제 에너지를 다 여기 콤비식당에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쩌겠어요. 그때 상황, 현실, 외로움보다는 일단 가장의 입장에서 가장을 이제 꾸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가족이랑 같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 좋아요. 지금은 되게 만족스러워. 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창고 공간. 여긴가요? 창고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숙소예요. 엄청 서늘한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은 직원들 그냥 휴게 공간으로 쓰고 있고. 그럼 이제 가족분들 떨어져 지내실 때 여기서 홀로 지내셨던 거예요? 예, 여기서 그냥 홀로 이제 제 공간이었었죠. 근데 이렇게 혼자
있으시면은 네. 무슨 생각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러지만은 매장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공을 해야지만 이제 가족이랑 또 이제 품에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색 어때요? 그렇죠? 이게 정말 최상급 갈비예요. 와 마블링이죠 이게 다. 간판에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그 원재료에 목숨 거신다고. 네, 맞아요. 지금 제거하는 건 비계인가요? 예, 기름막. 이것도 이제 식당마다 다 틀린데 막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아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주게 되면은 식당에서는 이득이겠죠. 얘 무게까지 손님상에 이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거를 다 하고 그러니까 드리는 게 품질이 더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코스트가 좀 높아져도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하고 손님상에 내드리고 있어요. 코스 비용은 얼마나 쓰시나요? 매출 대비 한 40% 정도쯤 나와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제 원물까지 다 작업하고 골저기 여기 기계 있죠? 이 기계로 뼈 작업을 이제 밀고 해동 작업을 거쳐서 얘 이제 기름 손질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야채 매입도 제가 이제 직접 다 안락시장에서 새벽에 야채를 다 사와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절감을 하는 수준이 그 정도예요. 이런 고기 잡는 거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이거 고기 잡는 거요? 네. 맨 첫 장사를 거제도에서 정육식당 했어요. 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많이 알아요. 우리가 이제 특색 있는 게 이제 멸치 쌈밥하고 또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굴음식하고 하는 게 거제에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그런 음식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멀리 찾아가야지만이 그 현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장사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수도권에 쉽게 업할 수 있는 음식을 내가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멸치예요? 예, 멸치 이렇게 해 떠놓은 거. 멸치가 왜 이렇게 커요? 지금 철이요. 여자들이 가면 잡숴봐. 이게 쫄깃쫄깃하고 우리 또 이 소스가 끝나게 맛있어요. 아 이거 또 소스 참모님이 만드셨죠? 네. 막 서먹 가서 하트 이어가면서 막 뭉치네. 요리 안 해. 나 안 좋아해. 바쁘게 오셔가고 그러고 여러 명이 오니까 이거 무슨 튀김이에요? 이거는 멸치 튀김이요. 한번 드셔보세요. 세 개씩이나 주시는 거예요? 그럼 5개 드릴까? 그만 빼. 밥 주자. 밥 주자 밥. 고기상 상인. 하는 건 다 넣어야지. 더 맛있지. 맛있죠. 참모분이 멸치 튀김 챙겨주셔가지고 네. 먹어봤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비린내 안 나죠? 왜 안 나요? 멸치가 원래 비린내가 좀 심하잖아요. 네, 신선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아 재료가 그냥 좋은 예. 거예요? 뭐 비법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튀김 다 남았어. 2개, 4개, 3개, 2개 담아요. 드려요. 뜯어도 돼. 하고 12분. 12. 제가 갈게요.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로 나가는 랍스터인가요? 예, 맞아요. 랍스터 먹으려고 오시는 손님도 계시나요? 예, 시중에서 이거 랍스터 먹게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3만 원 이상 5만 원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제 고기를 드시고 또 이제 추가를 더 먹고 또 랍스터까지 이제 서비스로 받으니까 이런 매력의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사장님 저런 문구 같은 게 있거든요. 소고기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고 예. 직접 적으신 거예요? 예. 저런 문구들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거를 보고 또 주제거리로 또 한번 웃을 수가 있잖아요.
있어요. 사장님 오늘 점심부터 손님 가득 차셨는데 얼마 파셨어요? 지금 이제 12시 됐어요. 12시 됐는데 96만 원. 이번 달까지 지금 현재 5,400 이제 올렸고요. 아마 이번 달은 예상 매출이 한 1억 2천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 3월 달 장사가 제일 잘 됐었어요. 이제 매출 시작하면서 그래서 약 1억 5,900 올렸고. 월 매출이 지금 거의 1억 6천 정도 나오신 거예요? 순수익은 얼마나 나오세요? 보통 우리가 한 순수익을 20% 정도 내외 봐요. 월 매출 1억 찍었을 때가 몇 년 정도 걸리셨어요? 제가 여기 인수했을 때는 2천에서 3천 정도 매출. 1억이란 매출은 1년이 좀 안 걸린 것 같아요. 1년도 안 되게 매출 1억을 찍으신 거예요? 사장님만의 좀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특색 있는 식당, 차별적인 식당. 어차피 경쟁이에요. 응대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라는 게 가식적인 웃음은 손님들은 알아요. 어떤 걸 원하냐 가장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빨리 파악을 하고 이 가려운 부위를 긁어줘야지만이 정말 진심적인 서비스예요. 손님이 뭐 달라 해서 드리는 거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기랑 같이 오는 손님의 층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한테 이제 공략을 하느냐, 애기한테 공략을 해버리면은 부모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정말 그러니까 가벼운 팁이에요. 아이들 밥 먹으면서 그냥 핸드폰 막 물병 위에 올려놓고 아니면 접시 위에 올려놓고 막 보죠. 거치대 그냥 갖다 들고 편하게 보셔라.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이면 사요. 아이가 먹을 게 없다면은, 음식이 없다면은, 저희는 이제 장점들이 많아요. 음식에 뭐 고등어 구이도 있고, 멸치 쌈밥 했을 때 이제 아이가 먹는 음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모들 여기 이제 직원분들이나 캐치해가지고 그냥 서비스를 저는 드리라 그래요.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을 하죠. 그럼 다음에 또 이제 재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쉬워요. 듣고 보니 쉬운데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쉬워요. 저기 수술 탈 때 짜장면서 따로 뭐 하나 그러면은 얘 태울 때 이거를 태워야 되잖아. 엄청 바쁘시네요. 예, 이제 저쪽 매장 지금 바빠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넘어가야 돼요. 지금 아침부터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이제 적응돼가지고 뭐 힘든 거는 그렇게 없어요. 지금 가고 있는 매장의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1년 좀 넘게 운영을 했는데 거의 5천에서 6천 정도 수준 나왔던 것 같아요. 12월 달부터. 또 매장을 새로 차리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이제 50 되기 전에 오토 매장 불려가지고 노후를 좀 즐기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시간 못 냈었던 가족분들이랑 그러니까 여행 다니고 그런 게 그러니까 꿈이에요. 돌솥밥 이렇게 딱 돼 있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사장님네 가게 예, 오 방송 출연하신 거예요? 예. 어리고 저 담는 모습인데 저희가 다 직접 다 담아요. 어서 오세요. 몇 년 전인가요? 이거 1년 전이에요. 1년 전? 근데 이제 예. 밖으로 나오셨네요. 예. 커피 좀 먹고요. 오늘 굉장히 더워요, 피디님.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예. 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 여기요? 숙소예요. 숙소요? 예, 여기 직원들 이제 그러니까 휴게 공간 여기에요. 옥탑방인데 경치 좀 그렇죠. 오. 여기 이제 도봉산이 쭉 보이는 이제 어. 위치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이제 또 후계 공간. 오, 쾌적한데요? 에어컨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예.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식구들, 내 직원.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지만이 또 한 마음이어야지만이 매장을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게 뭐 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무슨 기계인가요? 얘는 이제 고기 쓰는 육적이라 그래요. 차돌박이 작업을 할 거고요. 업체에서 작업한 거를 물건 안 받고 다 원물로 받아가지고 제가 다 직접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이제 경쟁력,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손님한테 돌려드리는 거죠. 사장님의 노동력이 다 손님한테 가는 거예요. 맞아요. 또 보시면은 이제 한우 차돌 해가지고 툭불 9이죠. 가장 제일 좋은 등급이에요. 와, 진짜 원재료에 목숨 거셨네요. 예, 정말 그러니까 좋은 재료 써요. 그러면 뭐 제거하시는 거예요? 핏기가 묻어 있잖아요. 네네. 이 지방이 아니라 걷어내니까 하얀 지방이 나왔죠.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제거를 해야 되나요?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고기 작업을 하니까 예. 사장님 눈빛이 확 변하셨는데요. 변하는 것보다도 얘가 지금 이제 차돌박이 작업하는데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작업하고 냉동실로 가야 돼요. 자, 이제 냉동실로 갈게요. 들어오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쁘죠? 차돌박이. 약간 오가 있기 때문에 냉 받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약간 살얼음 같은 게 좀 껴야 된다는 말씀. 예, 맞아요. 드셔보세요. 먹어도 되는 예, 거예요? 먹어도 돼요. 뭐야? 엄청 맛있는데요? 고소하죠? 다른 직원분들도 이 고기 작업을 하세요? 고기 작업까지는 못해요. 지금 이제 직원은 이제 뽑고 있어요. 그럼 그 경력진 분이 와가지고 고기 작업 하시다가 냉동실에서 몰래 하나씩 먹으면 어떡해요? 뭐 이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괜찮아요. 너무 이상한 질문을 했나요? 아니요. 이게 한우 미역국 그러니까 고기예요. 양지인데 어디 한우 고기? 툭불 쓰는 거예요. 와, 미역국에 들어가는 고기도 툭불을 쓰시는 예, 거예요? 다 좋은 고기 써요. 한우 툭불 양지로만. 툭불짜리를 붙여 놓잖아요. 이런 좋은 재료 쓴다는 거를 또 손님들한테 자랑을 해야 돼요. 저런 게 이제 인테리어거든요. 쌀도 제일 좋은 거 써요. 식당에서 진짜 흔히 쓸 수 있는 쌀이 아니에요. 비싼 쌀인데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재료 쓰면서 밥도 맛있고 내가 이런 쌀 쓴다 이런 거 디핑을 해 놓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참송이 버섯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버섯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뭐 새송이 버섯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버섯인데 내가 쓰는 재료고 또 어떤 지인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뭐 선물할 수 있는 용도의 이제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제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14일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약 2,800 정도 했고요. 그럼 이번 달에는 한 6,000 정도 하지 않을까. 표 매출액 있으실까요? 1억 매장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촬영해 보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지? 제 일상을 오늘 이제 담긴 담았는데 제가 또 이제 간직할 것 같고 너무 즐거웠어요. 가족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딸내미 이제 9살짜리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이제 수연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딸이고. 근데 또 지금까지 또 건강하게 이제 자라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지금처럼 항상 밝게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항상 씩씩한 모습 남한테 존중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수연아 사랑한다. 다 합치면 매출이 얼마나 나오세요, 연애? 50억은 넘지 않을까요? 17년 동안 보디빌딩 생활을 했고 공무원 생활을 3년 정도 일을 했고요. 큰 사업에 조금 뛰쳐보고 싶었어요. 이게 사장님이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4살로 대한콩국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공구 사업 시작한 지 4년 정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40개 정도 됐고요. 40개요? 네네. 하시는 데는 어디이신가요? 네, 본점입니다. 콩을 좀 불려놨거든요. 콩기계가 본점에는 있어가지고. 여보세요? 거기요. 생각을 안 했네요. 찜 개수가 2,000개네요? 4.9에서 5점 항상 유지하고요. 평점을 얼마나 유지하신 거예요? 오픈할 때부터 계속 유지.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4년 정도 됐습니다. 사장님만의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무조건 받드는 거죠. 뭐 이상 있으면 다시 재배송 가고 돈을 지불한 만큼 그만큼 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월 매출은 얼마나 나오세요? 요번 달 거를 보여드릴게요. 토스 매출만 오늘까지 21일까지 5,173만 7천 원. 평균 월 매출이 뭐 네.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많이 나올 때는 뭐 솔직히 한 장? 좀 적게 나올 때는 7에서 8천 정도. 사장님 지금 가맹점이 40개나 있으시잖아요. 다 합치면 매출이 얼마나 나오세요, 연에? 지점당 2, 3억은 그래도 되니까 50억은 넘지 않을까요? 콩국 흔하지 않은 아이템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걸 좀 생각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 아이템이 좀 달고 조금 현대화가 되면은 무조건 성공할 거라 생각을 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두부 공장을 30년 하셨어요. 그때부터 콩을 또 자주 봐왔고 어떻게 만드는 방법인지도 알고 있었고 접근성도 쉬웠고요. 또 어머니도 장사를 25년 정도 하셨는데 거기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소리가 좀 커서 소리가 좀 큽니다. 네. 예. 하루에 콩을 얼마나 쓰세요? 20kg 정도? 40개 합치면 여름 시즌, 콩국수 시즌에는 한 2톤 정도? 아래에서 이제 뜨거운 공기를 쏘거든요. 한번 끓으니까 이 콩 향이 확 나네요. 네, 이게 멸균 그리고 불순물 제거하는 겁니다. 물론 콩을 세척하고 하지만 그래도 콩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을 좀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부 공장을 하셨어도 콩 아이템으로 메뉴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요대로 팔면은 망합니다. 아,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 네. 완전 순수한 콩만 이렇게 해가지고 파셨던 거예요? 예, 그렇죠. 이 향도 맛있는 냄새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처음에는 중국 콩국 보고 중국 콩국이 되게 그냥 맹물 같아요. 보약처럼 약처럼 먹는다 해야 되나? 아침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이해시키려고 제가 첫 달에 오픈했을 때는 손님들이 이걸 먹고 이걸 누가 돈 주고 먹냐고 그 말에가 충격 먹고 문을 닫고 다시 맛을 잡았죠. 얼마나 다 드신 거예요? 한 달 닫았고요. 어떻게 연구하셨어요? 분유도 넣어보고 오만 거 다 넣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운동했으니까 단백질 파우더도 넣어보고 몇 그릇이나 드신 거예요 그때? 한 그릇 안 먹었을까요? 만 그릇이나 드셨다고요? 네네. 그 정도는 안 먹었을까요? 제가? 많이 먹었죠. 그래 살이 쪘죠. 한 달로 따지면은 하루에 한 300그릇 넘게 드셔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만 그릇이고 그때는 한 1000그릇 정도 안 먹었을까. 한 달 문 닫았으니까. 이게 접니다. 저예요.
이게 사장님이라고요? 네. 너무 안 됐죠? 찍지 마십시오. 몸이 엄청 좋으셨는데 입상 경험도 엄청 많으시겠어요? 아시아 프로 대회 같은 것도 우승하고 프로 카드도 있고요. 트로피를 여기 놔놨는데 오래됐는데 이제 옛날 잘 나갈 때 일반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있고 뭐 이제 미스터 대구라고 이제 대구 지역 대회 1등한 거 1등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안 나갔어요. 대회 자체를 완벽하지 않으면 좀 안 나가고 하나 빠지면은 성격이 좀 그것만 파는 성격이라서 그 정도로 미쳐 있어. 콩국도 미치니까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사장님 근데 네. 공무원 생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보디빌딩도 하셨으면은 안정적인 직업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왜 그만두시고 자영업을 하시냐 하셨어요? 운동하고 자기 관리 잘 되는 모습도 좋지만은 부모님 생각하니까 이게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제가 공무원 하면서 정확히 제가 마지막 월급이 206만 7,303원이었습니다. 보디빌딩 하던 시절에 먹는 걸로만 한 달에 카드값만 3,4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먹는 걸로 3,400이 나온다고요? 네, 이게 농담같이 들리시지만 보디빌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보충제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닭가슴살만 또 먹을 수 없거든 사람이. 한 번씩 뭐 회도 먹어야 되고 또 비싸잖아요. 소고기도 비싸고. 200만 원이 포괄된 건데 먹는 걸로만 그 값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좀 찬스를 빌리거나 요즘 좀 리볼빙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카드사에서 선처를 해줘요. 다음에 좀 다 갚아라 이런 식으로 이자를 좀 많이 받죠. 그런 것도 좀 빌리고 그래서 좀 빚 좋은 개 살구다. 내 인생이 한번 좀 불태웠을 때 결과치가 조금 큰 사업에 조금 뛰쳐보고 싶었어요. 물론 뭐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성공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차가 좀 작네. 네. 지금 몇 킬로인지 공개 가능하시나요? 127kg입니다. 저의 거의 2배. 할 말 않겠습니다. 아무 말 못하겠다. 간식이나 브런치나 아침 해장이나 뭔 일 있거나 이러면 바로 올 거예요. 여기는. 무슨 교육 하신 거예요? 아, 이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어요. 근데 아내분이 누구세요? 아, 저기 단발머리입니다. 무슨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요리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운동할 때 네, 만나셨어요? 운동할 때 한참 몸 좋을 때 전성기 때 만났어요. 지금은 뭐 거의 사기 결혼이라고 많이 하죠. 제가 이제 본점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엄청 바쁘시네요. 근데 바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집에서 가까우니까 다행인데 서울에 지금 오픈을 2개 정도 진행 중이거든요. 가계약된 거는 한 14건 정도 있고요. 진행 중인 건 한 7개 정도. 저 처음에는 직원을 썼거든요. 저희 가맹 문의가 100개가 들어왔어요. 한 개도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싶어서 제가 그 100건의 통화를 다 돌렸거든요. 다 돌리니까 지금 14건 정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다 직접 상담을 하고 이러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쁘시면은 쉬는 날은 있으세요? 쉬는 날은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긴 어디예요? 아, 저희 물류 창고인데 한 박스 가야 돼가지고 콩 재료값만 네. 1년에 얼마나 나가시는 거예요? 3, 4억 작년 기준으로는 3억 5천쯤 나온 것 같아요. 콩을 2톤 쓰지만 2톤을 이제 분말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로스도 많이 생겨요. 만들 때마다 손해는 보지만 이렇게 안 하면은 다른 점주님들이 만들기 어려워요. 콩을 직접 갈고 콩기계 사고 이거는 처음에는 좋죠. 장인 정신 뭐 이러지만 롱런은 절대 못해요. 이게 몇 킬로예요? 25kg입니다. 되게 가벼워 보이시는데? 들어보실래요? 이게 다 보디빌딩 하던 시절에 다 근육인가요? 아닌데 근육은 없어졌고 요령이죠, 요령.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모두 커피 한잔 사세요. 이모 커피 뭐 드실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아메리카노 아이스 2개. 한 달에 커피값만 한 10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예, 아닙니다. 요 아메리카노하고 루이보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옛날에는 먹는 걸로만 400 쓰시고 지금은 커피값. 커피값만 100만 원 쓰시고 아니, 근데 이게 명함 같은 거예요.
이거 뜨거라 씨. 선생님 오시자마자 뭐 하시는 거예요? 미리 티가 넣는 겁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팔려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포장 같은 거 좀 속도 맞추려고 조금 튀겨 넣습니다.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소감이 네. 좀 어떠신지? 제가 4년 동안 자영업 이제 장사를 하면서 혼자 먹고 혼자 돌아다녔는데 동행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고 저희 추억을 또 만들어 주시고 과분한 경험이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와이프분한테 영상 편지. 제 와이프, 제 사랑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까지 왔을 거라 생각하고 항상 사랑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야 사랑한대. 아이네.